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덕희 교수입니다. Unusual Cerebral Aneurysm의 진단과 치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선 어떤 것이 usual cerebral aneurysm이고 어떤 것이 unusual한지 그 정의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대표적인 unusual aneurysm의 리스트를 올린 뒤에 각각의 특징과 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cerebral artery wall의 크기나 모양에 관계없이 focal bulging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것을 뇌동맥류라고 합니다. 그것을 조금 좁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낭성 뇌동맥류 secular cerebral aneurysm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이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서크로윌리스의 브랜칭 사이트에서 베리처럼 형성된 것을 말합니다. 원인 없이 서크로윌리스나 그 주변의 분지혈관에 낭성으로 생긴 뇌동맥류 즉 secular berry aneurysm을 usual cerebral aneurysm이라고 한다면 그 이외의 cerebral arterial focal bulging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unusual cerebral aneurysm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구분하에 저는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unusual aneurysm을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째는 모양입니다. 크기나 모양이 usual secular aneurysm을 벗어난 경우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fusiform aneurysm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발생 기전이 분명한 경우입니다. usual secular aneurysm 원인을 모르죠. 그러나 dissection이나 arthritis 등 분명한 발생 원인과 뇌동맥류 형성 메커니즘을 알 수 있는 경우를 우리는 오히려 unusual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동맥류의 클리니컬 비헤이비어가 unusual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secular aneurysm은 대개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거나 파열에 의해서 지주막하 치료를 보이게 되고 아주 드물게 mass effect가 문제가 될 수는 있죠. 그런데 unusual aneurysm의 경우에는 출혈 발생의 위험도나 발생 위치가 특이할 수도 있고 출혈 이외의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secular aneurysm이면서도 크기가 매우 커지면 usual aneurysm과 여러 측면에서 다른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소위 거대 동맥류 giant aneurysm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들 수 있습니다. 정의상 최대 직경이 25mm를 넘으면 giant aneurysm이라고 하는데요. 크기도 크기지만 대부분의 giant aneurysm은 aneurysmal wall thickening을 동반하게 되는데 일부 partial thrombosis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eccentric mural thickening의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럴 경우 2차적으로 thrombosis와 inflammation이 반복이 되어서 바사, 바스론까지 형성되는 등 마치 atherosclerotic change와 거의 유사한 mural change가 일어나게 됩니다. 크기가 25mm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러한 mural thickening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요즘 하이 레졸루션 MR을 이용해서 보면 이런 2차적인 변화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동맥류의 경우에는 엔도베스큘러 트리트먼트에 대한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인트라 에뉴리즈말 파셜 트롬보시스의 익스트림 타입이 바로 serpentine aneurysm인데요. 원래는 직선이던 강이 meandering river가 되는 메커니즘과 매우 유사한 기전에 의해서 뇌동맥류의 모양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정례 사진을 한번 보시면 CT와 MR 영상에서 큰 mass effect를 보이는 병변이 있고 그 내부에 이러한 tubular vascular structure가 보이는 양상인데요. MR 영상까지 고려해 보면 일정한 tubular 채널을 남기고 트롬보시스가 일어난 상황이고 페리리지널 이디마가 심합니다. Right ICA-gram lateral view인데요. tubular lesion이 크다란 원을 그리고 있는데 그것이 큰 필링 디펙트 안에 형성된 채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이할 것은 조금 늦게 차기는 하지만 문제의 right MC inferior division territory cortical branch의 필링이 잘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문제의 세그멘트는 여기서 여기까지 아주 짧은 세그멘트에서 발생한 자이언트 애뉴리즘이었다는 것을 추정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개두수를 실시하고 애뉴리즘을 드러내면서
right ECA와 right MCA 바이패스를 하는 방법으로 이 거대한 serpentine 애뉴리즘을 치료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만은 거대 뇌 동맥류의 경우에는 동반된 뮤랄 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치료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플로우 다이버전 테라피를 적용하면서 치료 옵션을 더 선택할 수 있게는 되었는데 여전히 한계가 있어서 필요할 경우에는 수술과 중재 수술을 같이 컴바인하는 접근법까지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의 문제는 이 동맥류가 너무 작아서 언유절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증례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주막하 치료를 오신 분인데 CT 영상을 유심히 보시면 브레인스템 앞쪽에 프리폰틴 시스템 쪽으로 출혈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당시 실시한 CT 엔지오그램에서는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TFCA를 실시했고 여전히 이상 소견을 볼 수 없었습니다. 출혈 위치를 고려해서 버티브럴 베줄라 시스템을 좀 더 자세히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3D 엔지오그램을 실시했는데요. 여기서 이 지점입니다. 여기 프록시말 베질라 트렁크의 도잘 어스펙트에 아주 작은 동맥류가 보입니다. 직경 1mm도 되지 않는 매우 작은 병변이고 영상을 재구성을 해보았더니 베질라 아트리 다이렉트 퍼포레이트 기시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매우 작은 ruptured aneurysm으로 진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수술은 물론이고 코일 색전술도 크기가 너무 작아서 어려운 상황인데요. 다행히 이 시스테믹 아날리시스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리블리딩이 매우 드물고 스폰테이니어스 오클루전 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benign perimesencephalic SH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메커니즘에 의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unusual presentation 한 secular aneurysm에 대한 말씀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분량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발생 기전 자체가 usual secular aneurysm과는 달라서 unusual aneurysm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는데요. 모양이 다양할 수 있어서 secular aneurysm처럼 보이는 경우는 있겠으나 여러 측면에서 usual aneurysm과는 구별이 쉽게 되는 병변들입니다. 리스트를 한번 나열을 해보면 dissecting aneurysm, infective or mycotic aneurysm, flow-related aneurysm, atherosclerotic aneurysm, dolichoectatic fusiform aneurysm, congenital aneurysm, myxomatous aneurysm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dissecting aneurysm입니다. 박리성 뇌의 동맥류로 iatrogenic aneurysm, 즉 catheter induced focal arterial dissection도 이전에는 가끔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spontaneous dissection에 의한 경우에는 distal vertebral artery에 잘 보이고 distal ICA, MCA, M1 세그멘트 등에도 자주 관찰되고요. 가끔 ACA, A2 세그멘트나 PCA, P1, 2 세그멘트 정션에서도 가끔 봅니다. 진단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외상의 병력이 없으면서 갑자기 발생하는 두통이 되게 동반되고요. 특징적인 영상 소견으로 진단이 가능하죠. 병변이 분지 혈관을 침범하거나 메인 베슬의 협착으로 인해서 허혈 증상을 동반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럽처된 경우 SAH로 올 수 있는데 usual aneurysmal SH보다 재출혈도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료는 병변의 위치나 모양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입니다. 특히 다이섹션 되면서 럽처가 되어서 SH 등 헤머리직 프레젠테이션 한 경우에는 리블리딩이 흔하다고 했죠. 그러므로 신속히 색전술이나 세그멘탈 아트리얼 트리핑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증상으로 우연히 발견되었다면 일반적인 비파열 뇌 동맥류에 준한 치료 방침을 세워도 좋을 것인데요. 이스케믹 프레젠테이션을 한 경우에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동반된 협착을 같이 치료해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개는 short interval follow-up을 하면서 변화를 보이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전략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보시죠. 뒷머리 통증으로 촬영한 CTA 소견입니다. 오른쪽 디스탈 vertebral artery intradural segment에 fusiform한 focal dilatation이 보입니다. 1개월째 MRA에서는 오히려 애뉴리즘이 안정화되는 듯이 보였는데요.
근데 3개월째에는 다시 분명한 focal fusiform aneurysm formation의 양상으로 전혀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 혈관 조영술을 실시합니다. 3D angiography에서 focal protrusion이 다시 보이고 있는 것이 확인되죠. 그래서 stent assisted coiling을 실시하였습니다. 허혈성 병변으로 온 경우에도 우선은 보존적으로 항혈소판제를 투여하면서 볼 수 있는데요. 증상이 재발하거나 short interval follow-up을 하면서 더 좁아지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에 치료를 하게 되는데 다양한 스텐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최근에는 플로우 다이버터를 쓰기도 합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파열되어서 내원한 경우인데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죠. Involved dissected segment를 애니리즘을 포함해서 완전히 트래핑하는 방법으로 트래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인데 페어런트 아트리를 막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치료 방법을 동원해야 하겠죠. 정례를 한번 보시면 갑자기 왼쪽으로 위압감이 생겨가지고 오는 환자분인데요. CT상에서 이런 하이 덴시티 매스를 보였습니다. 바로 혈관 조영술을 했는데요. 이미 right PCA가 P2 세그멘트로 이행되는 부위가 완전히 막혀 있었고요. MR상에서는 PCA 영역의 뇌경색 소견까지 보이고 있어서 right PCA dissection에 의한 애뉴리즘이 형성되고 impending rupture 상태이면서 infarction까지 만든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 병변이 rupture가 되어서 심한 SH 소견을 보였습니다. 바로 rupture된 right PCA를 트래핑하기로 하고 들어가서 보니 이러한 소견이 보였습니다. fusiform dilatation의 형태로 right PCA dissection이 보이죠. 트래핑의 리스크가 매우 높기는 하지만 라이프 세이빙 목적으로 바로 프록시말 트래핑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infective aneurysm, 즉 mycotic aneurysm입니다.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하나는 cavernous sinus thrombophlebitis 등과 같이 local arthritis의 확장 형태로 irregular ICA aneurysm을 보이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cortical artery septic embolism과 동반되어서 peripheral cortical aneurysm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료에 있어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cerebral mycotic aneurysm은 충분한 항생제 또는 항진균제 치료가 선행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한 내과적인 선행 치료 이후에도 병변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에 혈관 내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이때도 애뉴리즘 자체보다 애뉴리즘이 생긴 그 involved segment가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치료 방침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서 애뉴리즘에 대한 코일링보다는 parent artery trapping을 1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례를 보시면 젊은 남자 환자였고 left cavernous sinus thrombophlebitis 소견을 보이다가 디플로피아가 갑자기 나타났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irregular해 보이고 해서 DSA를 얻어보니 이처럼 cavernous ICA irregular outpoaching lesion이 보였는데요. 수도 애뉴리즘으로 생각되었지만 rupture된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조금 충분히 항생제를 사용하면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1개월 뒤 항생제 치료가 끝나고 나서 촬영한 CTA에서 그 크기가 조금 줄어 보여서 기대를 했는데요. 3개월째 보니 이제 라운드한 세큘라 애뉴리즘처럼 보입니다. 모양이 상당히 스무드하고 환자의 컨디션도 좋아서 좀 더 관찰을 했는데요. 1년째 촬영한 검사상 더 프로미넌트한 양상이어서 코일 엠볼리제이션을 바로 실시를 했는데요. 인펙션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로컬 트리트먼트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로컬 인펙션이 남아있다면 코일만 삽입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음 증례는 infective endocarditis가 있어서 브레인 MR 검사를 한 40대 남성입니다. GRE 영상인데 군데군데 마이크로 블리드 같은 병변이 있죠. 여기는 분명한 썰칼 SH가 보입니다. 두통 등 증상은 전혀 없었습니다만 분명한 출혈성 병변이 있었기 때문에 DSA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측 ICA 그림인데요. 여러 곳에 세그멘탈 스테노시스가 있고 저 원위부 쪽으로 매우 작은 그러나 분명한 동맥류가 보이죠. PCA 쪽에도 하나 더 보입니다. 계획되었던 4주간의 항생제 투여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더 지체하지 않고 글루를 이용해서 엠볼리제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카테고리는 정상보다 증가된 플로우를 보이는 혈관에서 발생하는 동맥류인데요.
flow related aneurysm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brain AVM의 feeder에 발생하는 동맥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양상을 몇 가지 패턴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증가된 flow로 인해서 sacroiliac 쪽에 있는 aneurysm이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리고 feeder 자체 분지 부위에 aneurysm이 발생할 수도 있고, 나이두스로 들어가기 직전에 페리나이달 aneurysm과 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flow related aneurysm의 치료는 파열이 되었거나 매우 하이리스크 리전이 아닌 경우에는 주병변인 brain AVM의 치료를 우선 고려하는 것도 좋은 전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 플로우 컨디션이 없어지면 같이 줄어드는 동맥류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이 경우는 가장 언유절한 페어런트 아트리에 발생한 동맥류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예에서 보시듯이 마치 혈관을 뭉쳐놓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병변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뇌동맥의 특정 분절이 매우 길어지면서 그것이 구불구불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ure Atrial Malform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실상 동맥으로서의 기능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Malformed Region이라고 부르기 어려우므로 미스노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Congenital Segmental Dolichoectasia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 비정상적인 동맥 분절을 쭉 계속 따라가다 보면 약 반수에서 동맥류가 동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양상을 한번 보시죠. 자, 다음 카테고리인데요. 다시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대 동맥류처럼 생긴 것을 한 번 더 보여드리겠는데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언유절 애누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개 extradural location을 하고 있고 mass effect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그런 병변인데요. 가장 큰 특징은 아트리알 돌리코시스가 같이 동반되어 있고 에오틱 애뉴리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혈관만 다를 뿐 두 병변이 같은 아트리알 미디알 디크닝이라고 하는 같은 패소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플로우 다이버전이라는 좋은 치료 방법이 있어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 병변이 posterior circulation인 basilar artery에서 fusiform aneurysm의 양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예를 한번 보시면 posterior circulation infarction으로 온 분인데요. CT angiogram을 보면 전형적인 mid-basilar fusiform aneurysm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여기 보이는 여기 mural thrombosis,가 인팍션의 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었는데요. flow diversion을 시도해 볼 만한 크기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perforate infarction의 리스크가 매우 높은 것을 우려를 해서 치료 동의를 받지를 못했고 항혈소판제만 쓰면서 지내던 중에 환자 상태가 매우 나빠져서 내원을 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크기가 현저히 커져서 매스 이펙트도 심하고 해서 더 이상 손을 쓰기 힘든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베질라 아트리 퓨지폼 애뉴리즘의 경우 예후가 매우 나쁘기 때문에 난치성이고 치료 위험도도 높지만은 치료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조기에 플로우 다이버전과 같은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테로스크레틱 애뉴리즘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인데요. 어쩌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맥경화 소견은 많은 경우에 이미 동맥류와 같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말 그대로 아테로스크레틱 세그멘트에 마치 에올타에서 볼 수 있는 페네트레이팅 얼스와 같은 양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국한해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우측 MCA 바이피켄신 병변인데요. 넥 쪽에도 또 작은 병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실제 수술 소견을 한번 보면 작은 병변은 아주 빨간색으로 보이지만 큰 주병변 같은 경우에는 매우 심한 플라크 양상의 노란 컬러 체인지뿐만이 아니라 스퀘어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드물지 않은데요. 이 경우는 동맥류의 동맥경화에 의한 인플라마토리 체인지가 동반된 상태인 것이죠. 이런 것을 아테로스크레틱 애뉴리즘이라고 부를 수는 없겠죠. usual secular aneurysm에 아테로스크레틱 체인지가 동반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반면 이 경우와 같이 아주 익스텐시브한 동맥경화증에 의한 아트리얼 스테노시스가 이미 있는 동맥에 동반된 동맥류가 있는 경우가 전형적인 아테로스크로틱 애뉴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3D 듀얼 디스플레이 엔지오그래피를 만들어 보면 석회와 병변이 동반된 것을 이와 같이 확인을 할 수 있으며 대개 동맥경화증에 의한 협착증에 중점을 두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만든 Unusual Aneurysm 리스트의 마지막 아이템까지 왔는데요. 믹스마토스 애뉴리즘입니다. 카디악 믹소마에서 전이형으로 발생하는 병변이고 다발성이 일반적이고 시점을 달리하면서 발생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육안 소견은 이 수술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특징적인 하얄린 양상의 믹소마토스 월을 가진 큰 병변을 형성을 하는데요. 조직학적으로는 양성이고 출혈이 흔한 것은 아니지만 치료는 매우 어렵습니다. 마지막에 예를 한번 보시죠. 처음에는 TIA 양상으로 왔고요. 실신도 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카디악 믹소마에 의한 증상들이었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놓쳤습니다. 그렇지만 한 차례 더 뇌경색이 발생한 뒤에 카디악 워크업에서 이와 같은 LA 믹소마가 발견이 되어서 수술로 제거를 합니다. 심장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해서 두통이 발생해서 검사를 해봤는데요. 다음과 같이 다양한 크기의 병변을 보였습니다. 바로 DSA를 했는데요. Right ICAgram의 여기와 여기가 조금 부풀어 있죠. Left ICAgram에서도 여기와 여기가 조금 부풀어 있어서 주 병변인 Right Frontal Lesion에 대해서 감마 나이프 라디오 서저리를 실시했고요. 1년 정도 지나서 봤더니 현저히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3년 경과 시점에 또 두통이 발생했고요. MR 엔지오그램에서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양쪽 MCA 쪽에 뭔가 큰 병변이 이처럼 보이죠. DSA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주 전형적인 멀티포컬 라지 믹스마토스 애뉴리즘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3D 엔지오그램 소견인데요. 이에 대해서 멀티플 클리핑을 해서 이 볼록한 병변을 줄여주는 정도의 치료를 했고 또 다른 병변에서는 가장 심한 부분을 골라서 코일 색전술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치료를 했는데요. 그 결과 지금 이 스컬 엑스레이 그림에서 보듯이 어렵게 버텨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한 번도 치료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가장 최근에 실시한 DSA 소견인데요. 여전히 멀티포컬 리전이 이렇게 남아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믹스마토스 애뉴리즘은 가장 언유저한 애뉴리즘 중에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러워할 병변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모양이나 원인 그리고 임상적인 양상을 고려해서 흔치 않은 특이 뇌동맥류 Unusual Cerebral Aneurysm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각 증례들이 보여주고 있듯이 매우 다양한 영상 소견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 영상의과 의사들이 이러한 병변들이 다른 비혈관성 병변들하고 혼동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